안녕하세요. 해외 금융시장의 지식을 쌓는 해적. 자, 이번 방송도 김성주 수석이 없는 저 혼자 외롭게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11월에 FOMC에 따른 결과에 시장에 대한 반응, 그리고 연준 각 위원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간중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과연 미국 연준이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변경할까? 이게 가능 여부를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금리 인하는 과연 언제부터 가능할까? 아니,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 한국 시장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스탠스를 잡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나 이전에 김성주 수석이나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바라보는 금리 변동의 기준이 무엇냐? 첫째도 둘째도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을 해야지만 우리는 금리를 낮출 의지를 갖겠다라고 일단은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불가항목인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했고 많은 시간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전에 한번 사고를 친 기억이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시작, 인플레이션의 도래, 인플레이션이 3%대 4%, 5%가 4% 중반까지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연준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단언을 지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단언이 결국 큰 실수인 점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다.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태였고 우리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다. 그 대응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저희는 급격한 금리 상승의 시대를 또 맞이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한 번씩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이 이제 2008년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유로는 재무 위기, 그리고 카운터 펀치로 이제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됐고, 이 같은 경기로 회복을 하고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말 그대로 고육지책으로 돈을 찌워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장치에도 사상 유례없는 제로금리 시대를 저희가 살아왔었고, 저뿐만 아니라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그리고 제 위에 약간 선배들, 그러니까 최소 70년대 중후반부터는 완전 제로금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제로금리라는 게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이거든요. 이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됐었고, 이거를 다시 정상화로 만들다 보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모든 게 다 걸림돌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이제 중앙은행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목적 딱 하나죠. 통화금융정책의 안정화죠.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본인 국가의 통화 가치를 안정을 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제 이슈를,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각국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안정화를 시키는 거에 대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각국이 금리를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은 본인들이 통화량이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그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최대한으로 막는 것이 본인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를 했다. 예전에 이제 현재 같은 금리 시대는 2000년대 초반의 금리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 약 10여 년간을 저금리 시대에 살다가 우린 다시 고금리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는 몇 프로다? 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미국의 금리 흐름이 9.1%까지 치솟다가 3.2%까지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금리 흐름을 보게 되면은 6월 이후로부터는 이제 안정화가 이제 3%까지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불편함을 많이들 겪었죠. 하지만 이 고금리 시대가 이미 도래한 가운데 시장 참여들은 과연 미국 연준이 이야기하는 2%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3% 중후반만 되더라도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변화를 가져가는 게 연준의 입장에 맞지 않냐라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등 주요 위원들은 여전히 2%대를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 자체가 페드와치 지금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미 연준에 대한 스탠스의 향방을 가늠하는 페드와치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3.2% 내에서는 12월 달은 금리는 동결한다는 데가 이제 96%가 넘습니다. 약 97%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 5월쯤은 돼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가 이제 한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현재 이야기하는 금리가 3.2%인데 이 3에서 3.2%를 벌써 4개월, 5개월을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연준도 이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과연 낮출 수가 있느냐, 오히려 동결적으로 무게를 싣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동결이 아닌 스탠스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결국 이야기는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물가 지수가 2%대 진입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돼야 되는데 이게 단 하루, 단 한 달, 그 달의 목표가 아니라 최소 2회에서 3회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7월 달에 3%까지 물가가 내려왔는데 3%를 깨지 못하고 다시 3.1%, 2%로 상향을 되는 것과 같이 현재 금리의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로 그 연준에서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가 유지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달이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현재는 고용시장이 약간씩 안 좋아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소비가 물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이게 또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용이 점차 안 좋아지고 그리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상향 부분이 되지 않고 물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데 급여 자체는 똑같다. 이게 유지되면은 물가 자체가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보신다 하면은 지금 그 보시는 분들도 미 연준의 물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될지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2% 돌입에 단 한 번이 아닌 2, 3회 진입의 데이터 값을 보여주는 그 달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90%는 넘어갈 거라고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데스크에서는 보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김성주 수석이랑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은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과연 이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연초 이벤트 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을 잘 안 했더니 말이 잘 꼬이네요. 네, 아무튼 연준의 목표는 2%라는 거, 2% 이내의 인플레이션이 도달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 외롭게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1월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